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스타즈 시민 대나무 숲을 설치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노력 중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에 오셔서 눈살 찌푸려지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척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윤석열이 묻었다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만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어딘가에 또 추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말 참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하는 거를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저한테 제보를 따로 해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댓글들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렇게 하루하루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한테 구독자분들이 에너지 쏟지 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가볍게 무시하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정광훈 무죄 관련해서 네티즌들 어마어마한 논란이 역시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선아 판사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고 검찰 개혁을 넘어 이젠 언론 개혁 그리고 사법부가 정말 최대의 적폐 세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끌어오른 이 시점에 저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선고를 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제대로 끼얹은 거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극우에 길을 열어줄 우려가 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저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들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극우 정치인으로 봐야 되고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런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학적 과장일 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를 적용한다면 이건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검찰 제도가 하나씩 바뀌듯이 이제는 언론, 판사, 이 사법개혁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검찰은 검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놓고 복귀하자마자 또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특별 지시라면서 벌금 수백 9만 건을 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코로나에 신경 쓰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저런 식으로 언플만 실컷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차기 대선 1위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이젠 뭐 진짜 대통령이라도 됐습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뒤통수를 친 건 둘째치고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리고 본인 가족과 그 패거리들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무죄를 준 게 아니면 사과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해도요. 이건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로서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언플만 실컷 하고 있죠. 당연히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린 거고요. 윤석열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외로도 오늘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급 인사로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 의원, 환경부 장관의 한정혜 의원, 그리고 보훈처의 황기철 전 해구참모총장님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성렬이 형 이러면서 이걸로 우려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고
비판적 지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결국에는 굉장히 외롭게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너나 할 거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허무하게 떠나보낸 경험이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열심히 목소리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이 개인의 엄청난 희생을 보며 민주당에서도 신속하게 철험회를 비롯해서 대응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개인을 넘어 검찰 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많은 시민들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전 장관의 불쏘시개에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에 이 또한 저희들이 박수쳐 드리고 박범계 내정자가 잘 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벌써부터 또 무법부 장관이다, 재앙의 연속이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요. 최영두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러니까 국민의힘은 답이 없는 겁니다. 뭐 하나 반대를 안 한 게 없어요. 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부분을 동의를 못하지만 저렇게 뻔하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코로나 시기였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합쳐서 여야 할 거 없이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자 라는 얘기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죠. 뭐만 하면 방역 실패, 뭐만 하면 백신 타령, 그래놓고 정작 백신 들어오니까 또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죠. 자기들이 시켜서 한다 그러죠.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는 사이에도 우리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훤히 꿰뚫고 있었죠. 그런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사람이 내는 것이고 또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멈춤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희망이기에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에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해로도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저 또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전 판사를 지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공수처장 지명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면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되는데 대구 출신의 김앤장 출신의 판사 출신의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빼는 건 우리 스스로가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김앤장 출신으로도 대표적으로는 김한규 변호사, 이소영 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모든 걸 기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진 않더라도 벌써부터 욕은 하지 말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한국일보에서는 전세 사는 걸 가지고 또 저렇게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청렴하다는 거랑 가난하다는 거랑 다른 거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돈을 많이 벌고 세금 제대로 내고 그러면서도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저들의 저런 선택적 기준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시장을 그 누구보다 옹호하는 사람들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돈 많다 그러면 굉장히 모순적인 것처럼 몰아가죠. 민주정부 인사라고 다 진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건 돈 많다고 죄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벌고 세금 제대로 안 내고 그런 게 문제죠. 그리고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2월에 검찰이 사라진다? 다음 달 국가수사청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국가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면 검찰이란 조직과 수사하는 검사란 직업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 수사를 이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급적 빨리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또한 윤석열 검찰의 터무니없는 짓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온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아무쪼록 상호견제와 권력 분산의 원칙이 제일 중요한데 공수처, 국가수사청, 국가경찰, 자치경찰 등으로 수사기관이 분산이 되는 셈인데 무사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시민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의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결국
검찰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나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비난할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런 아나무인의 행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검찰 개혁에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었겠지만 검찰 개혁의 시간을 완전히 단축해버린 윤석열을 원망하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 사법개혁, 재벌개혁,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 이 온라인 생태계의 일배와 중고등학교의 일배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조만간 이거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서 소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